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려주신 우리 우종찬 기자님 모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진재수 문화체육부 과장이 전 문화체육부 과장이 출석을 했는데 어제 재판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도 솔직히 여기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반전의 계기가 어제 만들어졌어요. 아, 어떤 건가요? 그게? 어제 만들어졌는데 그게 기성 언론에 한 줄도 보도가 안 되니까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이건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제가 법정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증인, 중요한 증인의 오늘 증언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그것도 소위 말해 불출석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소위 진재수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의 소위 법정 증언, 그리고 오늘 나와서 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한승마협회 전무였던 박은호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그러니까 진재수 과장의 증언 파괴력은 예를 들어 가지고 미사일 정도로 하면은 박은호 증인의 진술 파괴력은 거의 핵폭탄급입니다. 어떤 의미죠? 엄청난.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 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서원 이 세 사람의 뇌물수수에 대한 이 검찰의 공소장, 공소사실이 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증거가 없다, 한 사람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서 작성됐다 하는 게 다 이게 드러나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러니까 진재수 과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진재수 과장이요. 자, 우리가 그동안 보십시오. 자, 대통령께서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질책을 했던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이 두 사람 있어요. 그게 노태강과 진재수 과장. 진재수 아닙니까? 노태강 체육국장 진재수 과장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노태강 국장은 법정에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컴백했습니다. 체육부 2차관 차관으로 소위 승진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태강 국장하고 같은 시대 같은 시기에 좌천이 된 진재수 과장은 왜 제대로 복귀도 안 되고 왜 노출이 안 될까? 그렇죠. 의문이 들만하죠. 그렇죠. 그럼 이분도 검찰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의문은 들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그 흔적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왜 못 찾았느냐? 검찰 조사가 20만 페이지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면 검찰이 소위 진술조서, 그러니까 참고인이 됐든 피의자를 됐든 불러서 일문일답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그 진술조서는 소위 말해 검찰 조서해가지고 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진재수 과장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뒤져보니까 자필 진술서밖에 없는 거예요. 자필 진술서. 그것도 딱 자기 자필로선 A4 용지 5장이에요. 이게 20만 페이지 기록서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빨리 이분을 증인 때 세워가지고 바로 이 사실을 밝혀내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확인을 해가지고 재판부에다 증인 신청을 한 거예요. 진재수 과장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어제 재판에 증언 때 쓰게 되고 그리고 오늘은 8월 18일 오늘은 박은호 전부가 이제 증언 때 그것도 이경재 변호사가 증인 신청해가지고 오늘 쓰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재수 과장이 나와서 하는 부분 그거는 이른바 승마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정렬안을 꼭 찍어가지고 승마 지원해줘라. 공주 승마 논란이었죠. 그 부분이 이 사실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재수 과장의 자필 진술서에 어느 정도 단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가 그 이후에 삼성으로부터 213억 받아낸 거, 삼성전자, 포스포츠 213억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 연결고리가 박은호 전무입니다. 그래서 박은호라는 사람이 오늘 오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도 있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네. 선고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네. 근데 어제 진대수 과장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네. 바로 재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재판장께서 이제 고지를 합니다. 네. 지금 박원호 증인이 그래 내일 나오기로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못 나온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불출석 사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박원호란 분이 작년 12월 5일 날 후두암 수술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 후두암 수술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로부터 2주간 목소리를 쓰면 안 된다. 목소리를 쓰면 안 된다는 그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재판에 못 나갑니다. 그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근거 의사로부터 이런 진단을 받았다. 그렇죠. 2주간 목소리를 쓰면 안 된다는 거. 그 진단서를 붙여야죠.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가 자료가 있어야 되죠. 진단서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경재 변호사 손을 드는 거예요. 재판장님, 이 소위 박원호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다. 그리고 박원호라는 사람이 작년에 후담 수술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특검에 나가지고 조사도 받았고 그게 올해 5월 31일 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가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17시간 동안 정원대 섰다. 정을 했다. 그러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네요. 건강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목소리를 2주간 못 쓴다? 진단서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바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박원호란 사람을 검찰에서 오늘 재판에 정원대에 모셔온 이유는 결국은 8월 25일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때문이다. 이경재 변호사 그렇게 바로 이야기했죠, 재판장한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에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박원호라는 사람의 정언을 뒤로 밀어버린 거다. 그런 이야기를 바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그게 이경재 변호사의 말이 사실일까? 설득력이 있는 걸까? 그렇죠. 확인해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게 소위 뭐냐면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건. 이게 거의 뭐 42페이지예요. 그 뒤에만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좀 잘라왔는데 자, 이재용 부회장은 8월 7일 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심리 다 끝났습니다. 변론 종결이 됐죠. 징역 12년 구형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은 자 공소장 내놨고 수사기록 다 내놨고 이제는 8월 7일 날이니까 25일 날 선고니까 그때까지 이제 딱 하루에 1000명만 기다리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이 기간 중에는 어느 누구도 재판부에다가 판결문 쓰고 있을 테니까 재판부에다가 뭐 의견서나 이거 전혀 안 넣습니다. 다만 이제 피고인의 입장에서 억울하다 싶으면 이럴 때 뭐 의견서를 넣고 하는데 검찰은 안 넣습니다. 안 넣는데 자 보십시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8월 7일 날 결심하고 8월 10일 날 검사 양재식 특검보 양재식 의견서 제출 8월 10일 날 또 하나 제출 8월 11일 날 또 제출 자 8월 14일 날 세 번 제출 8월 16일 날 또 세 건 제출 의견서 8월 16일 날 그 진재수 과장 바로 정한 하루 전날까지 계속 지금 의견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재판부가 지금 판결문 쓰기도 갈 판에 특검보가 의견서를 내니까 재판부도 안 볼 수 없잖아요, 이걸.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검찰이나 특검에서 했던 이야기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했는데 왜 막판에 이런 물량 공세를 펴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죠. 근데 의견서 내용은 아직 우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미 증거가 다 있고 하면은 그 12년까지 구형을 했는데 이거 왜 낼 필요 뭐 있겠어요? 답답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는 특검과 검찰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반증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 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재판부에 대한 압력입니다. 이런 알아달라. 자,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 압력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박원호가 8월 18일 날 증언을 하는 거, 그 내용이 재판부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무죄다. 결국은 무죄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무죄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특검이 마지막으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중함에 대한 반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그 부분을 바로 지적한 거예요.
지금 특검하고 검찰에서 말 계속 의견을 내고 이 판에 네. 그런 판에 박으로까지 소위 정은택 못 쓰겠다. 결국 이유는 뭐냐? 이재용 부회장 무죄 선고를 할까봐 겁이 나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긴급 구인을 해달라. 박원호 전무를. 그리고 어제 8월 17일이니까 네. 자 어제 긴급 구인해가지고 오늘 8월 18일 날 재판에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 근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질 않았죠, 그거를요.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네. 재판부 이제 김세영 부장 판사께서 좀 고민을 하시다가 네. 불출석 사유서에 보니까 네. 다음 기일에는 예. 무조건 넣겠다고 돼 있다. 다음 기일에는 네. 무조건 넣는다고 하니까 네. 한 번만 우리 양보를 하십시다. 네. 그러니까 그 양보해가지고 결국 박으로 이 정은 그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진재수 과장이 네. 소위 말해가 이제 정은대 딱 앉은 거예요. 그 진재수 과장 얘기 어제 재판에서 나온 얘기를 조금 네. 해주시겠어요? 예. 어떤 증언이 의미가 있었는지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딱 알 게 뭐냐? 대통령이 범죄 사실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이재용 가장 최순실 중요한 범죄 거죠. 사실. 네. 뇌물수수. 네. 저 이게 공소장입니다. 이게 대통령 공소장. 네. 이만큼 듣고요. 네. 자, 여기에 딱 보면 예. 정유라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 네. 피고인 박근혜, 네. 최서원, 네. 이재용 간 뇌물수수 합의 과정. 예. 그러니까 뇌물수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네네네네. 이게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첫 문제가 뭐냐? 네. 최서원은 2013년 4월경 네. 전국 승마대회에 출전한 네. 자신의 딸 정유라가 우승을 하지 못하자. 네. 그러니까 승마협회 임원들, 이 심판진들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경찰로 하여금 내사를 하겠다. 내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압력을 가했다는 거죠. 압력을 가했다. 네. 청와대 힘을 빌려가지고 경찰로 하여금 압력을 가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소위 문체부 일개 개인이 문체부에다가 네. 대한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게끔 네. 그런 지시를 했다. 네. 그랬는데 최순실 말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네. 대통령이 최순실 지시대로 하지 않은 노태강 진재수를 목을 쳤다. 좌천시켰다. 이게 발단이에요. 그렇죠. 이게 했다. 네. 그리고 정유라가 2014년 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렇죠. 금메달을 따니까 이제 정유라를 주라는 프로젝트. 그래서 승마협회가 그동안 한국 화약에서 이제 쭉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죠. 삼성한테 승마협회 좀 맡아달라. 회장사가 바뀐 거죠. 회장사를 네. 좀 맡아달라고 네. 지시를 하고 네. 그리고 지시를 하고 난 뒤에 그러면서 이재용 입장에서는 이제 경영권 승계가 있으니까 그걸 대통령은 봐주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대신에 대통령께서 애지중지하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으로 213억을 줬다. 그렇죠. 이게 범죄 사실이에요. 네. 이게. 그러면 이 범죄 사실의 제일 기초가 뭡니까? 2013년 4월 달에 이 승마대회 때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해서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소위 상주 경찰서로 하여금 이런 비리 조사하게끔 했느냐? 네. 이거 했느냐? 네. 문체부에서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했느냐? 이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경찰로 하여금 내사를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물증이 있을까요? 그 물증도 네. 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그 물증도 네. 이게 그거예요. 자, 이게 상주경찰서. 네. 상주경찰서 전국 승마대 내사 사건 수사 결과. 네. 자, 작성일 2013년 8월 5일입니다. 네. 이렇게 작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승마대 공소장에 오는 승마대 날짜는 2013년 4월이고 네. 자, 이 8월 달에 8월 5일 날 이거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전에 했겠지만 네. 했는데 그러면 최순실의 압력, 네. 청와대 압력을 받아서 했느냐? 네.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내용이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할 때는 고소장이 있든지 아니 고발장이 있든지 그렇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범죄 첩보를 인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투서가 있든지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사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 이거 바로 나옵니다. 네. 전규식이라는 사람 명의, 네. 다음에 박학수라는 사람 명의의 네. 이 가명이에요. 네. 이 사람 명의에 편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상주경찰서 편지가 네. 네. 그래서 소위 투서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정규식이가 어떤 내용을 투서했느냐? 네.
마방 특혜 의혹을 투세했다. 아, 말을 보관하는 마방. 네. 박학수는 뭘 했느냐? 네. 정기룡 장군 배, 네. 체육회 운영비 집행 불투명. 그럼 공소장 내용하고 전혀 다른데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이 공소장 내용 다른 거 네. 이런 걸 갖고 이런 그것도 발신인이 가명인 네. 그런 편지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청와대 압력된 것도 아니고 네. 전혀 안 낸 거예요. 투서 편지에 따라서 우리가 내살을 해보니까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래서 혐의 없음이라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로 하여금 최순실이가 내살을 했다? 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다 문책으로 하여금 네.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비리조사 그걸 하게 했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재수예요. 그러면은 네. 이 진재수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네. 예를 들어 언론 인터뷰를 했다든지 네. 이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의문 풀리는데 한 번도 언론 인터뷰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요. 안 하고 이제 이 자필 진술서를 찾아낸 겁니다. 네. 또 보니까 네. 자 2013년 6월 초에 네. 6월 초에 청와대 교문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의 네. 행정관으로부터 네. 대통령기 승마대회가 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안 열리고 네. 지방에서 열리느냐? 왜 지방에서 열리느냐? 그거 알아서 보고를 해라. 네. 자, 6월달입니다. 승마대는 4월달입니다. 4월이죠. 그럼 상주 승마대 네. 왜 최순실 딸이 2등했느냐? 그거 조사하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다른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 차도 있고 내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대통령배 승마대회가 네. 왜 지방에서 상주, 광주, 그럼 잠깐만요. 장수. 이 6월달에는 정유라가 출전을 안 대회가 아닌 거죠, 이거는 아예. 아니 이거 그냥 6월 무렵이고. 네. 6월 무렵. 요거는 그 출전 대회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주 승마라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통칭을 하니까 지금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승마의 국제도시 네. 상주라는 데가 네. 승마의 국제도시입니다. 상주는 네. 그래서 1년에 한 10번 정도의 네. 국제적인 대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2013년 4월 달에 열린 대회는 뭐냐? 그거는 KRA컵입니다. KRA요. 소위 마사의 해장대예요. 마사의 해장대, 네. 마장마술 승마대예요. 네. 그리고 6월 29일 날은 뭐 어떤 게 열리느냐? 네. 상주에서 열린 거는 제30회 대통령배 승마대인데 장애물 경기예요. 네. 장애물. 네. 그럼 정준하는 뭐예요? 마장마술 선수입니다. 네. 장애물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6월달 이 상주 승마 여기는 정준하 출전 안 한 거예요. 자기 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르죠. 그동안에 언론에서 전부 다가 상주 승마대회에서 뭐 공주 승마가 있었다 그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안민석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소위 2014년 4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공주 승마를 거론했다. 그러면 그 공주 승마를 거론했을 때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네. 승마대회가 뭐냐? 네. 그거는 2013년 12월 달에 있었던 네. 12월 달에 있었던 승마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이에요. 상주 승마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네. 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냥 4월달 상주 승마대회에서 최순실 딸이 2등했다. 거기서 뭐 그것 때문에 조사 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 안 해주고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 그냥 승마대회 때 공주 승마가 그렇죠. 있었구나 이렇게 잘못 지금 각인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네. 어제 진재수 과장이 나와가지고 예. 아니 내가 청와대로부터 교문수석실 행정관로부터 지시받은 거는 왜 대통령배 내가 지방에서 열리느냐 그게 그것 때문에 된 거지 뭐 상주 승마대회에서 부정이 있었다? 뭐 최순실 딸이 뭐 2등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언이 나온 겁니다. 그게. 그 정은 뭐 그 외에 나머지 정언들은 별 의미가 없고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정언이고 네. 그러면은 자 진재수라는 사람이 요걸 딱 썼을 때 자필지로 썼을 때 이 내용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했던 방향과 완전히 다릅니다. 검찰은 2014월달 거기서 말이지 최순실 딸 이게 막 나와야 되는데 네. 근데 싹 빠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네. 진재수 과장을 이것만 쓰게 하고 일문일답을 안 한 거예요. 네.
물어보고 해가 네. 안 하다 보니까 이 기록을 우리가 못 찾았던 겁니다. 기록은 1에 20만 쪽 되는데 요 A4용 5장짜리를 못 찾았던 거예요. 네. 분명히 일문일답 조서가 있을 거다 했는데 네.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5장짜리를 갖고 어제 법정에서 검찰이 이제 신문을 하는데 네. 진재수 과장 아참 신문하는데 신문사는 100개가 넘습니다. 아, 100가지가요? 와, 그러면 이 5가지를 갖고 어떻게 100가지 신문사를 만들 수 있습니까? 5장 가지고서는? 5장 가지고.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질문했죠. 네. 혹시 정의는 네. 본 법정에 나오기 전에 네. 검찰하고 사전 조율을 하였느냐? 네네네. 뭐 진재수 과장 바로 이야기했다. 예, 일주일 전에 네. 검찰하고 만나서 협의했습니다. 아, 본인이 인정을 한 거네요? 예. 아, 그래 되면 이 결국 뭐냐? 검찰이 일주일 전에 불러가 이른바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재수 과장 진술이 딱 끝나고 난 뒤에 네. 소위 오태희 변호사가 이제 딱 변호인 의견서 딱 하면서 자, 대통령 이재용 최순실 공소장 뇌물수수 공소장 네. 자, 이 전제가 다 틀렸다. 이 전제가 다 틀렸다. 진재수 과장이 진술로 정언으로 이래가지고 다 틀렸다. 이걸 분명히 기록해 남겨달라. 그 의미를 이제 다 설명을 했어요. 예. 법정에 기자들 한 30명 있었습니다. 그럼 기자들 다른 이야기는 놓치더라도 그렇죠. 진재수 과장의 이 정언 이게 갖는 의미 그 정도로는 기사를 써줘야죠. 근데 어제 언론에 보도된 건 다 그거예요. 이제 박원호 전무가 그러니까 진재수 과장이 보고한 내용을 박원호가 전무가 알아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 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거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있었던 거 그건 아는데 그거는 네. 이 사건의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인데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 저도 하나를 배운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자, 저도 사실은 이제 진재수라는 사람 어제 이제 봤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의문을 풀었고 이제 박원호라는 사람이에요. 야, 근데 박원호란 이분은 소위 5월 31일 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가가지고 17시간을 전까지 했으면은 분명히 카메라에 찍혔을 겁니다. 그렇죠. 사진이 없어요. 일단 사진을 봐야 우리도 야, 저 사람 참 어떤 성향의 사람이다. 기자들이 감이 있으니까. 네.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진재수 과장한테 이제 그 부분을 물어봤죠. 네. 박원호, 당신 만났으니까 박원호 어떤 사람이요? 하니까 네. 아, 키가 크고 풍채가 좋고 아주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털이 좋은 사람입니다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처음에 박원호 이 사람 만났을 때 네. 중앙부처 서기관급 공무원이 먼저 가서 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문체부체육 정책과장 진재수입니다 하고 네. 명함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 워낙 이분이 참 대단하게 풍채 좋으니까 그랬더만은 박원호 사람이 명함을 하나 탁 주더라는 겁니다. 명함을 받았대요. 그 명함에 아시안게임 승마 자문위원 그래 서 있었대요. 명함이요, 그렇게요? 네. 거기에다가 또 요건 뭐 개인 고향 문제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재수 과장이 이제 그거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다 확인을 해봤죠. 제가 해가지고 진짜 이런 게 있느냐? 네.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박원호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제 이제 진재수 과장의 뭐 다른 이야기들 소위 왜 당신은 공무원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왜 빨리 2년 전에 옷을 벗게 되었느냐. 그때 당신 애들도 어리고 하는데 그래서 뭐 소위 대통령께서 아니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느냐 그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빨리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물었죠. 당신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술자리에서 이름도 생각 안 나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것도 없이 그럼 예를 들어 노태강 국장한테 들었다든지 그렇죠. 유진룡 정말 출처가 있어야 되죠.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신뢰도가 있는데 그런 술자리에서 그거 들어가 대통령께서 그런 말 했다. 대통령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거 참 나쁜 사람이다. 그것도 나중에 아마 드러날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박원호 씨 작품입니다. 박원호 씨가 만든 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노태강하고 진재수 씨는 왜 좌천이 된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죠. 자, 대통령께서는 소위 말해가 2013년 이 무렵에 대통령 승마에 전혀 관심 표시를 안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부분은 정호성 비서관이 검찰 진술조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3년 그때 5월인가 6월경에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아, 태권도. 네, 태권도. 네. 거기에 출전한 한 선수가 네. 심판들의 소위 말해가지고 편파 판정으로 인해가지고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살을 했습니다. 아. 그게 중앙 매스컴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에요. 네, 그게 네. 대통령께서 그걸 보시고 네. 2013년 6월경에 국무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 그래서 태권도에 이런 게 있었다. 판정 시비로 결국 얼마나 아버지가 가슴이 탔으면은 자살까지 했겠느냐. 그래서 체육계 비리 한번 알아봐라. 그럼 여기 주무장관이 누굽니까? 유진용 장관. 유진용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시했으면 아, 자기를 따고 가. 노태강 체육국장, 체육정책에 불러가. 야, 태권도 이런 게 있었다. 조사해봐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지시한 내용을 밑에다가 하단을 안 한 겁니다. 자, 대통령은 자 6월달에 국무회의 지시를 했어요. 네. 7월달, 8월달 돼도 아무런 보고 없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한테 야, 어떻게 된 거 알아봐라.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이 공직기강, 청와대 민정수석실사나 공직기강 비서관 네. 조응천에게 네. 알아봐라. 그러니까 조응천이가 촥 알아보고 난 뒤에 보고서 딱 올린 그거예요.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네.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네. 일을 제대로. 태권도 비리 조사를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성마 저쪽에 가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교체가 바람직하다.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대통령은 아니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네. 장관이 밑에가 지시까지 안 하고 하달까지 안 하고 안 했으니까 대통령 화나죠. 그렇죠. 그래서 영이 안 먹힌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그 유진용 장관 보고음 자리에서 아 그 두 사람 자천시키세요. 그래 된 겁니다. 그러면은 노태강 국장도 솔직히 대통령 불러가 아 당신 말이지 태권도 하라는데 왜 안 했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대통령은 어떻게 공무원 한 사람 불러가 너는 이런 이유로 목을 친다. 그건 모르죠 본인들은. 근데 그때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 그건 다음 그거. 그건 다음이에요? 그건 다음 그거. 그래가지고 2013년 네. 소위 말해가 9월 1일자로 네. 그러니까 조홍천 비서관이 이제 보고가 오니까 날라오니까 9월 1일자로 한 달간 대기발령 두 사람 네. 대기발령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웅 국장은 네. 소위 10월 1일자로 네. 2013년 10월 1일자로 국립중앙박물관 교류문화교류단 단장으로 가고 거기로 가서 이제 벌어진 게 한불수교 100주년. 그리고 진재수 과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정보과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예.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자천된 거는 승마하고 전혀 관계없이 네. 주무장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제대로 하달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건이 소위 말해가 정렬화 때문에 승마 때문에 벌어졌다. 소위 승마 괴담이에요 이게. 승마 괴담이다. 광우병만 괴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 퍼지는데 네. 기여한 사람들.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민석 의원이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박창일 신부고 종교계. 이 사람들이 쫙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예. 이쪽에 딱 서두에 나오죠. 그 책 서두에 예. 바로 딱 거지 않습니까? 박창일 신부가 네. 안민석 의원한테 네. 자 승마계가 지금 숙대밭이 되었다. 네. 문체부 체육국장이 쫓겨나고 네. 체육과장도 다른 데로 좌천되고 네. 승마협회 심판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네. 그 뒤에 최순실이 있다는 거야. 네. 이게 제보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괴담, 네. 사실과 다른 거 네. 이런 게 지금 퍼져가지고 네. 결국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소위 말해가 이런 게 사실관계를 몰랐죠. 네. 진재수 과장의 자필 진술서 네. 이게 발견되면서 이제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졌고 거기에다가 상주경찰서 네. 내사 보고서 내사 수사 결과 보고서 네, 이게 어제 제시가 됐습니다. 법정에 이게 제시가 되면서 결국은 아하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이재용 최소한 간의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뇌물 213억입니다. 네. 213억 사건은 전제 두 개가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의 이 진재수 하수도가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예.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코아스포츠 간에 이제 213억이 이제 오고 갑니다. 네. 그 역할을 한 사람.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는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냐면은 최순실의 최측근 박원호가 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최측근 박원호를 시켜가지고 삼성전자하고 이래가지고 213억을 네. 소위 뇌물로 받았다. 그런데 그 부분도 네. 소위 말해가 박원호의 일방적 주장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네. 그 신문을 오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근데 불출석을 했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에서 네. 자 삼성전자하고 코아스포츠 간에 213억 갈 동안에 네. 소위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네. 황성수 전무, 네. 이영국 상무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누가 했느냐? 네. 최순실이 아닙니다. 최순실 전혀 안 합니다. 박원호가 다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순실이가 박원호한테 그걸 위임했느냐? 전혀 안 해요. 그거는 이경재 변호사가 계속 구치소가가 확인 다 한 거예요. 최순실한테 다 했느냐. 그럼 박원호 전무가 그 삼성 사람들한테 최순실이가 영향력이 있는 실력자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전부 다 그거예요. 박원호 전무의 진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삼성 사장 뭐 전무들 앉혀놓고 엊그제 내가 우리 최순실 회장 만났더만은 자기가 며칠 전에 홍나희 여사를 만났다고 하더라. 홍나희 여사를 만나니까 홍 여사께서 삼성의 고객이란 말이야 이재용이 아니야 딸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팍 던지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진짜인 줄 알고 네. 대충 짐작이 가네요. 어떤 장면이었을지가.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박원호가 왜 이런 일들 네. 이런 일들 벌이게 된 그 이유는 뭘까요? 뭐냐? 네. 이유는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복수고. 복수요? 복수고. 또 하나는 돈입니다. 돈입니다. 그 복수는 왜 복수라는 말씀을 쓰신 거죠? 박원호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 승마협회에서 네. 전무를 오래 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하고 검찰 조사에 보면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소위 13년간 승마협회 전무를 지냈고 승마계에서 대부 같은 사람이에요. 좀 키도 크고 잘 생겼고 나이는 1950년생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2008년도에 감옥을 갑니다.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가나요? 왜 감옥을 가느냐? 공금, 승마협회 공금을 횡령했다. 횡령 금액이 4억. 배임 수재했다. 그게 7억.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2008년 8월 달에 법정 구속이 됩니다.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고 2심에서 6개월이 감해제가 1년 6개월 그래 가서 살고 2010년에 출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지금 재판정에 다 놓은 증거들이에요. 저는 지금 증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010년에 나왔는데 그 전에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딸만 셋인데 딸하고 따로 살고 그래서 경기도 부천 부천에 조그만 빌라에 방 한 칸 얻어서 살다가 그 앞에 있는 온누리라는 개척교회에 나가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참 풍채도 좋은 사람이 고생하니까 개척교회 사택 하나를 내줍니다. 여기서 사시라. 그래서 박원호 씨 주소지가 바로 그 개척교회 사택입니다. 되게. 자, 여기서 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뭔가 소위 권토 중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귀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박원호라는 사람하고 최순실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 두 사람 어떤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 박원호라는 사람이 2005년도에 뚝섬, 우리가 서울 뚝섬, 뚝섬 승마훈련장, 그 원장을 합니다. 원장. 2005년도에. 그때 최순실, 정유라, 그때 정유연이죠. 이 사람들이 승마를 배우러 거기 옵니다. 그럼 누가 소개했느냐? 최순덕, 최순실 언니 최순덕, 바로 장시호 엄마. 그래서 소개가 이제 승마를 처음 알게 됩니다. 그럼 2005년도는 박근혜 대통령도 소위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이니까 야당을 이혼해요. 힘도 없을 때예요. 그리고 그냥 뭐 인사 나눌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박원호 씨는 소위 2008년도에 감옥 갑니다. 그럼 관계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년 동안 이어지다가. 그럼 2010년에 이제 출소를 합니다. 그럼 서로가 모르죠. 그러다가 2013년 초라고 지금 나옵니다. 기록에. 정확한 그 몇 월 달인지는 안 나오는데 2013년 초에 박원호라는 사람이
경기도 일죽에 있는 금안회라는 승마장에 승마장에 갑니다. 거기서 승마 훈련을 하고 있는 정주현이 최서원 정윤회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2013년에 그때 보게 되니까 그때 박으로 이제 그 검찰 진술 조서에 그래 놓습니다. 만났는데 자기가 감옥 갔다 온 걸 알면서도 최순실 정윤회가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더라. 감옥 갔다 온 걸 알면서도. 그래서 서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거 아닙니까? 그 헤어진 자리에 박원호와 같이 있던 사람이 박재홍. 그러니까 승마 그 대표팀 감독도 있고 유명한 분입니다. 박재홍. 이 소위 장애물 경기 쪽에 유명한 선수고. 거기에 황성택이라는 승마협회 감사. 이런 분들이 이제 올려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홍성택. 그 홍성택이라는 감사가 이제 이야기가 당신 이제 정유를 아느냐. 옛날에 저 딸 승마 가르쳤는데 좀 안다니까. 와, 정윤회 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할 때 비서실장이다. 2013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의 이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 한마디 들은 거예요. 정유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다. 2005년경에는 몰랐나 보네요, 그러면요? 2005년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아닙니까? 그때도 어찌됐든 야당 대표도 지냈었던 신분에도 별로 관심 없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때는 뭐 정유라는 사람이 비서실장 하든 말든 관심 없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주변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나를 감옥으로 보낸 승마협회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수고 그 다음에 돈 그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래가지고 자기를 감옥으로 보낸 사람들의 명단을 만드는데 그게 승마계 살생부입니다. 살생부. 살릴 사람 죽일 사람. 이 살생부가 이미 법정에서 다 나왔어요. 보면 이제 소위 박원호, 친박원호파, 반박원호파 이게 쫙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승마계 살생부를 퍼뜨리고 그러면서 승마계 자기 반대파들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윤회의 딸 정유현이가 승마 선수라는 그 활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농단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복수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돌아오니까. 자, 2013년에 이제 금안회라는 승마장에서 이제 알았습니다. 뭐 알고 난데 또 서로 모르고 지냈어요. 또 가끔 뭐 인사하고 정도로 하다가 2014년 11월 달에 그때는 최순실 씨가 박원호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도움을 청하느냐? 최순실이 박원호한테. 그때는 이제 정유현이가 소위 말해서 임시를 내가 그리고 집을 나간 상태예요. 가출을.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도 정유현이한테 승마를 가르쳐준 그 박원호하고 연락이 돼. 그다 걔가 박원호 씨한테 전화해가 우리 딸 좀 찾아줘라. 그리고 우리 딸 좀 제발 올바른 길로 와게끔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박원호 전화 턱 하니까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현이하고 그 남편 신주평 서울대 앞에 있는 신림동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만났다. 진술을 다 놓으면 돼 이게. 그래서 만나가 쫙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했다. 그래 되니까 최순실 씨가 바로 박원호한테 제의를 하죠. 아이 고맙다. 지금 당신 집이 없으니까 그 개척교회 사택에 사니까 집이 없으니까 내가 집을 하나 사주겠다. 2층 집을 사줄 테니까 1층은 당신이 살고 2층은 유연이가 살면서 그 애를 올바르게 좀 키워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2014년 10월 11월 달 다시 어울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박원호 씨는 감옥도 갔다 왔지만 복수도 한번 했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승마계 그때 전무가 김종찬 전무입니다. 저 후배고, 그러니까 김종찬 전무로부터 지금 승마협회 이거 소위 후원사가 한국화역에서 삼성으로 바뀐답니다. 그래? 그럼 삼성으로 바뀝니다. 야, 그러면 삼성은 과거에 삼성은 솔직히 승마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이 왜 승마와 관련이 있느냐? 삼성 제품의 고급 제품들 팔아먹으려면 결국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의 기족청, 유럽의 상류청, 한때는 승마가 필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1990년부터 유럽의 아주 세계적인 승마대 네이션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 스폰서로 쫙 참여하면서 기업 이미지를 올립니다. 승마를 통한 광고. 그러면서 삼성 제품의 고급화. 그래서 삼성은 승마하고는 아주 관련이 있는데요. 뭐 종마 사업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한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박원호 씨가 나서가지고 소위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박원호 씨가 이제 정은태 서니까 이미 나름대로 저는 이제 물어볼까 대충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또 그때 가서 좀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사소송이 지난 8월 8일에 있었는데 그게 연기가 됐잖아요. 그 향후 어떻게 그 진행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다음 기일이 언제 잡혔는지. 그렇죠. 그번에 일단은 지난 8월 8일 날 그때 이제 소위 그 방청객 100명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565 법정에. 왜냐하면은 8월 8일 재판이 열린다는 게 이게 종이에 서붙여서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급하게 이걸 연결해버린 거예요. 기일 변경을. 그 100명이 그 있으니까 한숨시 재판장이 그 100명 앞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해준 그 내용을 제가 다 압니다. 그때 결국 뭐냐? 원고를 팝니다. 원고가 기일을 바꿔달라 해서 이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정확하게 앞으로 그 항의할 거예요, 재판장한테. 그리고 원고가 기일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됐다. 이래 됐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기일 지정이에요. 기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소위 우리가 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그래서 이재용 재판 8월 25일 날 이재용 선고가 나면은 거기서 이제 사실관계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의 대통령 파면 결정문 속에 요 이재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사실관계 쭉 놓으면 그걸 갖고 자 이런 사실관계가 나타났으므로 이제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 그래 되면은 재판과 재판 기일 잡아주죠. 그때는 다시 재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뭐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은 좀 저희 조갑수닷컴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